최근 운전면허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TV를 킬 때마다 고령자 교통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급발진인지 운전 미숙인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잘못 알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3년마다 계속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운전면허증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달라지고 있고요. 새로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받는 운전면허증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실물 면허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휴대폰에 쏙 넣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요즘은요,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지갑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증도 들어가고요. 웬만한 카드는 모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갑이 필요 없는 사회, 일상 속에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입니다. 자, 일단 먼저 최근에 발급받는 운전면허증, IC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받는다면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내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방문해서 현장에서 QR로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IC 면허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지만 왼쪽 하단, 그러니까 사진 바로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인데요. 자, 카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갱신하실 때는 이렇게 이 표시가 있는 IC 운전면허증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바로 내 휴대폰에도 운전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IC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느냐, 발급 절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하셔야 되겠죠.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이 나왔을 때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살짝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태그하셔서 본인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 휴대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 QR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그대로 쓰면서 현장에서 QR코드로 발급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이분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 그리고 신원 확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내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하고 일회용 발급 QR코드를 내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간단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 헷갈린다. 뭐가 이리 복잡하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현장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만 하시면 현장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내 휴대폰에 쏙 들어간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다른 것은 일단 필요한 정보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홍길순 씨, 여기에 이분은 생년월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지 않고요. 주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정보를 다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내가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정보 결정권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선택적으로 내 정보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한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이 부분은 뭐냐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여러분이 아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보안일 겁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내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것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공인인증서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바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모바일 운전면허증, 궁금증들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걱정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내 신분증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 모두 노출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잠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 실수로 깜빡 어디에 두었는지 몰랐다, 그럴 때는 본인 인증을 거쳐서 잠김을 해제하시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사람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운전면허증 어떻게 되느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도 정지되거나 폐기되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 음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위반 때문에 벌점이 쌓여서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 싹 사라지게 된다. 정지되거나 폐기되게 된다. 만약 면허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는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이때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헷갈리고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3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3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운전면허증은 똑같습니다. 10년마다 바꾸시면 되고요.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을 헷갈려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 자주 바꾸게 될 겁니다. 휴대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바꾸는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자, 다만 IC 운전면허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왼쪽 하단 카드 2장 표시되어 있는 이 IC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내가 다시 새롭게 바뀐 기기를 변경한 내 휴대폰에 태그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바뀌면서 헷갈려 하셨던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바뀔 예정인데요. 지난달 정부에서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고령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그리고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적 능력은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에 따라서 야간에 운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고속도로에서 과연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간에는 안 돼. 이 사람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할 때 위험하다. 신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식.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노인들 그러면 어떻게 다닐 것이냐, 또 실제 운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발표했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능력,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사람,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시작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경찰청 브리핑 자료인데요.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겠다. 여기에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2020년입니다. 이때 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고령자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가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별도 부침 자료입니다.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각종 현황부터 최근 고령자 사고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께서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고령 운전자 현황, 그 밑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적게 주는 곳에서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많이 주는 곳에서는 3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있는 고령자 운전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겠다. 자,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했고, 또 어떤 방향에서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이냐를 검토했다는 뜻인데요. 자, 호주 같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차 주행시험 국내 도입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냐, 이것을 실제 차량을 주행해보면서 테스트해보고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에 착안한 것이고요. 자, 그 외에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VR입니다. 이런 첨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검토해 보겠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VR 같은 첨단 시뮬레이터, 실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할 수 있으니 가상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만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운전 능력을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야간에 운전 능력이 있는지, 만약 고속도로에 나갔을 때는 과연 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겠다 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고, 매번 이런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또
발표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고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19년부터 이미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연구 용역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또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실제 고령 운전자들 이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친 후에 면허를 갱신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이 부분도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현재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법인 택시, 개인 택시를 모두 포함해서 전국에 10만 7,947명 65세 이상 택시 운전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입니다. 개인 택시기사 평균 연령은 64.6세. 이 중에서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0.3%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도 4,91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야간에 운전 못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못한다 이렇게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책 어르신 운전 중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정책이었는데요. 물론 캠페인성으로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실시했지만 많은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내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냐. 물론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날까봐 앞차 뒤차 조심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딱지 붙이듯이 스티커를 떡하니 붙여놓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여간 최근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벌써 시작되었다. 느낌으로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되든 여러분께서는 이런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어떤 방향으로 실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또 시행한다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때 더욱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